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꽃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랑에 빠지죠?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서도 철쭉에 푹 빠져 사는 이 남자가 궁금합니다. 철쭉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철쭉 마니아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맞으세요? 예, 제가 철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종묵 원장의 작업실인데요. 꽤 많은 작업 도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바로 따라가 보니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봄에나 볼 법한 철쭉이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냅니다. 산속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던 철쭉과 지금 이 철쭉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서는 삽목을 해서 보통 1년 내지 3년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를 받아서 전애들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직접 다 키우시니까 자식 같으시겠어요? 아유, 그러면요. 이건 뭐 우리의 애장품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모양을 잡아주면서 곳곳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분재. 이종묵 원장에게는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분재를 따로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따로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해가지고 연륜이 쌓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의 기술도 늘어지고 자우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에요. 서울에서 살던 이종묵 원장이 1981년 충주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재. 네,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그의 분재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여 년째 제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150여 명. 심지어 분재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만들어진 이 분재가 정말로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애석하고 아깝지 않느냐. 죽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무료 분재 교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사이. 죽지삽목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나무 지금 손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손톱을 대시고요. 직접 자르나 45도가 그렇게 살살 거기다 놓고 7, 8회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참 무료로 이렇게 또 참 전수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하는 게 열심히 배우는 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분재원을 차린 사람도 있고 이 불모지에서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래도 가리킨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앞설 적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분재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종묵 원장. 교육과 판매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이종묵 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충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한국철쭉분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철쭉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전국철쭉 분재 전시회 회장입니다. 전국에서 분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철쭉 분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분재전에는 충주를 포함해 경상남도 순천, 전라도 광주와 대전, 서산, 서울 등 10여 개 지역에서 35명이 참여해 17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됐습니다.
이종목 원장과 제자들의 작품도 전시됐는데요. 타지의 분재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회원님들이랑 같이 만든 작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요게 수령이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 작품으로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충주 지방의 산지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붉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품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또 돌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는 위에 꽃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화병을 조성을 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40년 동안 키운 분재라고 하니 전시회에서 만난 작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입니다. 무료 관람을 온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걸 하나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좀 마음이 황홀해다니까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참 말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인내와 고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빛을 발하는 분재. 현대인에게 분재만큼 좋은 취미생활이 없다고 하네요. 키워가면서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거 보면서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많은 고통, 곤내 이런 것을 분재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철쭉과 40여 년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철쭉왕 이종묵 원장의 추천 취미생활 분재. 여러분도 분재와 함께 바쁜 일상에 잠시 향기로운 쉼표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도마. 제대로 알고 쓰면 더욱 유용하다는데. 플라스틱 도마보다 손목이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도마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 매일 사용하는 도마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된다. 더 멋있고 더 특별하게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각양각색의 도마를. 관리에서부터 제작 플레이팅까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도마 사용 설명서 지금 공개한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위생. 주방에서의 위생은 도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부 10년차 장수빈 씨에게도 도마 관리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도마 이제 세균 증식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채소랑 육류를 같은 도마에 사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주부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고민. 도마 하나 고르는 것에서부터 사용법 그리고 관리하기까지 쉴 틈 없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마 관리법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좋은 도마 추천해 주세요.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작업실 안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수제 도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도마에 대한 고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마 전문가 안창규 씨.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10년 전부터 목공의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원목으로 못 만드는 도마가 없다고. 갑자기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도마 전문가. 망치로 대체 뭘 하는가 싶더니 어머, 사정없이 도마를 내리친다? 예, 이 나무는 너티나무인데 결도 예쁘지만 굉장히 단단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마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는 너티, 은행, 호두, 편백, 소나무 등이 있는데 각 나무마다 단단한 정도도 또 다르지만 결도 다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요리의 맛과 모양을 결정짓는 도마.
유리, 플라스틱, 실리콘 등 다양한 종류의 도마 중에서도 전문가가 원목 도마를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피톤치드라는 자체적인 항균 기능이 있고 적당한 밀도와 강도를 지니고 있어서 칼질이 잘 되고 손목에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색깔도 다르고 나이테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능이 있습니다. 위생은 물론 친환경적이면서 인테리어 기능까지 갖춘 원목 도마.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주방 최애템으로 통한다. 가장 인기 있는 도마는 캄포나무 도마입니다. 캄포나무는 칼질을 할 때 박하향 같은 향이 은은하게 나오고 강도도 적당해가지고 칼 자욱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소목이 덜 필요한 그런 수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옛날부터 인기 있었던 느티나무 도마가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요. 칼 자국이 적게 나면서도 결이 예뻐가지고 옛날부터 꾸준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엔더그레인 도마는 나이테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든 도마인데 특색 있고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칼도마로서도 이용되지만 플레이팅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도마 관리 꿀팁. 육류나 기름기가 많은 경우는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를 훔치고 난 후에 세워서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 잘 모르시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을 한다고 햇볕에 말리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도마 수명이 짧아지고 뒤틀리거나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마도 직접 만들어 쓰는 시대. 이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도마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어 이색 취미 생활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친구 생일 선물로 도마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도마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마 만들기. 어떤 도마가 완성될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밑그림 그리기에 집중 또 집중. 주부님들이 본인이 사용하실 도마를 본인이 직접 통원목을 원하는 원목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서 본인이 쓰실 도마를 손수 직접 수제 도마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1:1 코칭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라도 쉽게 나만의 도마를 만들 수 있다. 나무를 직접 본인 손으로 만지고 다듬고 하시는 동안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고 또 요리하시는 동안 본인이 직접 만든 도마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뭐든지 직접 보고 만들어봐야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법.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도마를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려가지고 신기해요. 이번엔 도마의 결을 살려주는 사포 작업 시간. 젖 먹던 힘까지 쓱싹쓱싹. 어머 그러다 팔뚝살까지 매끈해지겠어요. 다음은 수제 도마의 꽃. 인두화로 나만 아는 예쁜 증표를 써넣고 마지막 작업인 도마 전용 오일을 발라 코팅을 시켜주면 막바지 작업이 끝. 천연 미네랄 오일이고요. 도마에 한 3일에 걸쳐서 3번 정도 충분히 도마 속까지 이 오일을 먹여줬을 때 사용하시는 동안 수분으로 인한 도마 손상이라든가 그리고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그 도마를 만드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 전용 오일이 없다면 주방에 있는 포도씨유를 사용해도 오케이.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거쳐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수제 도마. 3시간 만에 완성된 도마의 자태를 보아하니 우리 주부님들 솜씨가 대단하다. 오일이 도마 속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루에 한 번 총 3번의 오일을 발라 그늘진 곳에 말리면 나만의 수제 도마 완성.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사용하려고 만들러 왔는데요.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계속 걸어두고 볼 것 같아요. 친구 선물 주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 도마 오일 다 마르고 나면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칼질만 하는 도마는 이제 생각하지 도마. 도마의 우아한 변신이 시작된다. 오늘 도마 플레이팅을 소개해줄 장경의 요리 연구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네, 요즘은 도마를 활용한 플레이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저트나 손님 접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루스게타와 치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팅 도마에 올리는 요리로는 국물이 있는 음식보다 가볍고 아기자기한 크기의 핑거푸드가 제격. 때문에 브루스케타처럼 빵 위에 토핑을 얹어 먹는 작은 요리들이 도마 플레이팅에 잘 어울린다. 과일이나 치즈 플레이팅 시 향이 진한 도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캄포나무와 같이 박하향이 진한 도마는 치즈나 과일에 향을 주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번엔 도마와 환상의 짝꿍인 치즈 차례. 접시보다 더 접시 같은 도마 위에 예쁘게 장식하면 식탁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도마 플레이팅이 완성.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이 따로 없다. 도마의 80% 미만으로 음식을 담는 것이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비슷한 색의 요리는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알고 쓰면 더 좋은 주방의 팔방미인 도마. 이제는 주방 필수품에서 주부들의 최애템으로 변신 중. 알뜰한 도마 관리법과 나만의 특별한 도마로 우리 집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햇살 좋은 어느 날 촬영장에 도착한 시메인 리포터.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시간이 늦었잖아. 그런 그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 계시지? 여기야. 빨리 와. 여기에요, 어머니?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시에 긁히고. 아니 오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 이거 다 내려야 돼. 오이 따야 돼. 인사도 생략. 곧장 오이 재배에 투입된 혜인 씨인데. 아니 오이를 엄청 빠르게 따시네요. 오이는 네. 언제부터 재배하신 거예요? 오이는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한스피드 하시는 사장님, 오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빨리 다른 거보다 수확량이 좀 빨라요. 얘네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오이 재배가 봄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이를 한번 따볼까요? 이 정도면 한 뼘이 넘고 오이 하나, 잎 하나, 오이 하나, 잎 하나. 어머니 이렇게 따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강원 365의 공식 일꾼인 혜인 씨. 어디다 데려놓아도 정말 일 하나는 떡 부러지게 한다. 그렇게 혜인 씨가 오이 따기에 여념없던 그 시각. 낯선 여인과 꽁냥꽁냥 사진 촬영하고 있는 사장님. 오이. 사장님, 지금 농땡이 피우는 거 맞죠? 딱 걸렸슈. 이거 너무 잘 나와. 이거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 쓰시면 딱 좋겠죠? 이거 조금 나한테 꼭 보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무성한 오이넝쿨 사이로 펼쳐지는 사장님의 이중 행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혜인 씨와 함께 오이 따기가 한창인데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 오이. 그래서 오이 농가는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진짜 열심히 했나봐요. 수고했어. 근데 어머니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진짜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따라와. 네. 그러니까 유기농이랑 그냥 먹어도 된대요. 뭐 하신 거예요? 시원하다. 이렇게 땀 흘리고 먹는. 드세요. 공범. 어머니! 아이고 혜인 씨, 오이 서리 말고 오이 요리 배우러 가자고요. 오늘 음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물 없는 오이지야.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인데 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거야. 그냥 가면은 누가 주냐? 오늘 수확한 유기농 오이 가득 들고서
소금, 식초, 설탕만 있으면 오이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소금과 설탕, 식초를 다 함께 섞어주고요. 식초에 오이를 담갔다가 다른 통에 다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모두 부은 다음에 묶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다음날 아침에 한 번 이렇게 통을 돌려주면요. 소스가 더 골고루 섞일 수 있겠죠?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하루나 이틀 걸린다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놨지. 이거예요? 응. 오,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물 하나도 안 넣어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잖아. 짜자잔! 아삭아삭했던 오이가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입에서 침이 절로 고인다. 그런데 이때 다시 등장한 낯익은 광경. 아니, 제가 오늘 사장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옆에서 계속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대체 누구세요? 네, 저는 동강회라고 저희 정부와 농업인들 협동조합 있어요. 거기에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수상했던 그녀의 정체가 농산물 홍보 마케터라고요.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산물을 어떻게 SNS 홍보로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또 요즘 특히 뭐 SNS, 블로거 등 다양한 매체가 지금 이렇게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SNS나 또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저희가 전문 마케터를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고용해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열어서 같이 볼게요. 하지만 직접 우리가 먹고 있는 아니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을 딱 찍으면 사람들이 그걸 입에 넣고 싶어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산물 판매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좀 위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웃어서 억지로 웃고 찍은 사진은 아무래도 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까 사진 제가 또 쫓아다니면서 농부님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SNS에 더 활용하실 수 있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가 오이를 상품으로만 먹는 그 식품으로만 봤던 사람들은 오이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이꽃도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더 또 좀 멋있죠? 멋있고 좀 작품같이 생각이 드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나는 거의 그냥 앞모습만 보여주는 그 위주로 거의 찍었었거든. 잘 몰라가지고.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농가를 찾아온 전문 마케터. 농산물 사진부터 요리 동영상까지 SNS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시 찍어보시면 정말 좋은 또 SNS 포스팅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팁이나 이렇게 SNS 활용 방법을 우리 농가에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농산물을 사람들은 이제 식품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생산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더 이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 SNS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의 고민은 이제 안녕. 오늘 SNS 활용 방법까지 모두 배워봤는데 좀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저 혼자서 할 때는 좀 막막하고 해도 뭐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핏이 이쁘지가 않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배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요즘 모바일 마케팅은 농가에서도 필수가 됐는데요. 신선한 우리 지역의 안심 먹거리들. 이제는 더 자세하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겠죠. SNS를 통해서 우리 유기농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자기야 어디 있니? 자기야 빨리 나와. 자기야 못 나가겠잖아. 자기야 어디 있니? 자기야 자기는 지금 만들러 가입시다. 도자기. 자, 오늘 나만의 자기 도자기를 만들러 거창에 왔습니다. 금원산 자락 바로 아래 전기 가득 머금고 창작의 고통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기야. 찾아간 곳은 거창군 위천면에 자리한 도예공방. 엄청난 크기의 장작가마를 먼저 만났는데요. 불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마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불의 힘인데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 불을 온도를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과학 기술력이 척도라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척도를 해서 왜 중국과 한국이 도자기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1300도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기술력이. 그렇죠. 무려 10여 년을 걸쳐 완성한 신영택 도예가의 전통 장작 가마. 가마가 다른 가마가 지금 3개, 4개, 5개, 6개 뭐 전통적인 가마는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3개가 있으면 3개가 다른 가마, 4개가 있으면 4개가 다른 가마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작품들이 들어가서 불도 다르게 뗍니다. 1번 끝나면은 2번 떼고 2번 끝나면 3번 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끝을 내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땔감은 화력이 좋고 재가 없는 낙엽송 소나무. 가지런히 쌓여있는 땔감에서도 장인 정신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도자기의 매력을 찾아 공방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레를 찬다라고 옛날 표현합니다. 발물레라는 겁니다.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약간 현대적으로 교육용으로 개량을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발물레의 원리에 모두들 휘둥그레.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하시는 게 전기 물레도 있고 발물레도 있단 말씀인데 이게 발물레인 거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정도 경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량한 발물레예요. 전통적인 발물레는 이렇게 쇠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무로 나무 축에 나무 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만드시는 뭐 작품이랄까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작품들은 찻사발도 하고 이제 찻 주전자들을 제가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저는 도예가 느낌보다는 뭐 식육 전문점 이런 식으로 오늘 고기 담는 그릇을 제가 한번 예, 좋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만. 예. 손이 되게 떨리네요, 이게. 네. 제일 처음 자 물레를 차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왼발로 바깥으로 차든지 저 오른발로 안쪽으로 당기면서 당기든지. 자 안으로 깊숙이 팝니다. 하나 둘 셋. 무엇보다 손과 발의 합이 중요한 발물레 체험. 하지만 손 따로 발 따로 쉽지 않은 작업에 식은땀이 절로 났는데요. 바깥으로 그렇죠. 자 위로 천천히 한번 손 대시고 제가 움직일 때 떼야 된다 했죠. 예. 숨 넘어갈 정도로 숨을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래요. 땀 흘리시네요. 힘들어요. 아니요. 긴장이 돼가지고. 자 바깥손 뭐합니까? 바깥손 도와줘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태 잡습니다. 한 번 더. 어느덧 그릇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뭐야? 자, 만드는 것만보다 중요한 게 뭐죠? 원래 흙덩이에서 분리를 해내는 일이죠. 흙을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던지시고 하고 드는 겁니다. 점토한테 지면 안 돼요.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잡고 수평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안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드러내는 방법은 자, V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왜 이걸로 파냐면은 이렇게 홈을 파는 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끌어보세요. 푹 찔러 넣으세요. 잘하셨어. 떨어내세요.
이거 잘하셨어요, 그래도. 야, 처음 하신 분 치고는 역시 잘해 좋으시네요. 정말 땀나는 작업입니다. 긴장도 되지만 물론 재미도 있어요. 아주 약하게나마. 그렇지만 하고 나니까 좀 뿌듯함도 좀 있고 물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정말 도전해보고 여기 매력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작업입니다. 예, 가끔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손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이상 돌아가게 돌렸다가 짧게 생각보다 어른들이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작품을 만드는 걸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자기 수업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단체로. 그럴 때는 남편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체험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왜 또 이렇게 하트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특이한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거나. 아들? 아들 집에 왔어요. 16살. 예. 왜 남편도 계실 것 같아요? 예, 항상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에 네. 아들은 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예, 그분은 알아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들이요? 예.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남편 또 한번. 네. 표정이. 네. 네. 뭐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네. 예. 얘를 만들고. 예쁘네요. 저그예요, 저그. 저거가 뭐예요? 얘가 저그래요, 이름이. 이름이? 네, 머그가 만들고 나서 이제 알았네요. 네. 머그컵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저그라고. 저그. 네.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만드시고 매력을 느끼시고 나만의 개성? 제가 생각하는 그릇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접시도 특이한 거. 네. 그다음 컵도 나만의 거. 네. 저 거죠, 뭐. 네네.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하면 네. 저희가 마무리를 뭐 이행시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예. 적으로 한번. 저그? 예. 저그 이행시 가능하시죠? 저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주구예요? 네. 조물조물 둥그런 흙가래가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로 변해가는 순간 전통 문화를 보급을 하는 게 가장 큰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릇의 가장 간단한 명칭조차도 지금 현대인들이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저희들 같은 도예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중적인 어떤 보급부터 그 다음에 전통 문화의 어떤 개성 발전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자기? 예. 삼행시? 예. 알겠습니다. 삼행시를 해요? 삼행시를. 예, 예. 선뜻 물으셨어요. 덥석 무섭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자,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기술이 부족하구나. 더 연말을 해야 되겠다. 예, 거기까지. 느림의 미학, 도자기의 매력에 제대로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신 분들 차 한 잔도 하시고요. 손끝의 감촉도 느껴보시고 휴식과 힐링도 있습니다. 나만의 자기 만들러 오세요. 장애를 딛고 희망을 연주하는 드림아이 오케스트라. 오늘은 3년 동안 연습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특별한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처음엔 그 누구도 기대감이나 희망을 품지 않았던 이들의 도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저는 0이라고 했어요. 제로. 힘찬 시작을 알리는 박수 소리와 함께 공연장을 채우는 감미로운 오케스트라 선율.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9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큰 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한데요. 바닥을 가득 채운 거대한 물건들.
이 물건의 정체는 뭘까요? 네, 악기입니다. 여기 베이스 기타, 드럼, 첼로, 바이올린, 플룻 뭐 이렇게 타악기까지. 안녕하세요. 악기를 들고 하나둘씩 모이는 주인공들. 이들은 발달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드림아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오늘은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이라 이렇게 모였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다르지만 특별한 이들, 어떻게 이렇게 모였나요? 드림아이는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은요. 음악이지만 일본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다가 공연단으로만 직업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오디션을 하고 그래서 15명을 구성해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연습하고 오늘의 드림아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3번의 심층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오롯이 음악을 사랑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초반엔 화음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상을 탈 만큼 멋진 오케스트라로 발전했지요. 드림아이 단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돼 일반인들보다 집중하기까지의 시간이 배로 소요되는데요. 그래도 드림아이를 3년 동안 이끈 지휘자 전소미 씨는 평소처럼 차분히 이들을 달래가며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몇 시간 뒤 있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단원들. 발달 장애인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당당한 연주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단원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연습도 연습에 임합니다. 여기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친구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나 있냐. 네, 0에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저는 0이라고 했어요. 제로. 근데 난이도도 조금씩 올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게 장애를 가지던 아니던. 단원들 모두 한 곡을 외우고 연주하기까지 그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보다 더 큰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또한 정기 연주회인 오늘을 위해 굳은 살이 배겨 피가 날 정도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마 이 한 곡을 예를 들어 이 문리버라는 곡을 연습을 한 거는 거의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1000번 정도는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1000번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은 살도 생기고 가끔씩 피도 나고 그렇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영광의 상처라고 이렇게 또 친구들을 다독여주면서 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짧은 연습이 끝나고 찾아온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돼지국밥인데요. 혹시 동료가 먹다가 입이라도 될까 알뜰살뜰 챙기는 건 물론 모자란 반찬을 보충해주며 서로의 손발이 돼줍니다. 특히 드림아이 악장 허구 씨는 단원들 중심에서 똑 부러지게 챙겨주기로 유명한데요. 친구들을 위해서 챙겨줄 때마다 제가 말을 했는 대로 잘 이해를 해주면은 저도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악장으로서 단원들을 이끌어줄 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동료들을 챙기는 허구 씨. 허구 씨뿐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끈끈한 사이가 된 서로인 만큼 아프거나 힘들 때 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줍니다. 다리가 다쳐가지고 천천히 그래. 서로가 있어 더 빛나는 드림아이 오케스트라.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원들 간의 끈끈한 우정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는 단원들. 오늘 공연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허설이라고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본 공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인들보다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리허설을 해봅니다. 아니 처음이라서 초보지만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커다란 무대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첫 공연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긴장도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보였죠. 네, 화이팅입니다. 2시간 동안 약 10곡이 넘는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는 드림아이 단원들. 리허설이지만 실제 공연처럼 열심히 연주합니다. 좀 더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했긴 했는데 무대에서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게 저의 목표기도 하고 단원들의 목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지금 리허설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에 몰두하고 나는 몇 시간 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드림아이 단원들의 가족 관객도 많은데요. 우리 애가 오늘 여기서 플룻, 김예빈 오늘 그거 독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해서 이때까지 되게 연습한다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연습한 것만큼 일단은 애가 조금 해줬으면 싶고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이 드림아이 지금 이 팀의 악장이에요. 올해는 이제 애가 독주도 한다 하니까 또 다른 애의 딴면을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들 화이팅! 장애를 딛고 음악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드림아이 단원들. 이들의 꿈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대에 서시는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힘찬 영화 킬빌 OST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독주를 하게 된 드림아이 악장 허구 씨의 연주. 다른 악단과 협연 무대까지 구성되며 공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우리 김하은 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드림아이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24살 김하은입니다. 저는 매일 6시간씩 단장님과 연습하고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드림아이가 참 좋아요. 저도 계속 첼로를 하고 싶고 드림아이가 계속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실의 벽을 넘어 음악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된 단원들. 마지막으로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수아와 함께 합창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형 끝에서 그 노력들이 묻어나오는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장애인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함께 어울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냥 양해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드림아이 단원들 그 3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 드림아이 단원들은 오케스트라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즐거웠던 기억을 품고 자신만의 꿈을 이뤄나가는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길
응원합니다.